오늘은 표창원 의원의 20대 남성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미 간담회 관련 영상을 하나 업로드 했었죠. 그 영상에서 간담회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이번에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봅시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여성할당제 민간 쪽까지 확대하면서 이거를 무슨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선미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여성 경제 진출을 늘리고 여성을 의무 할당해가지고 하면은 뭐 경제가 살아날 거다, 그런 막연한 그런 발언만을 계속 하시던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본 게 있는데, 그 2013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뭐 경제학자 둘이서 연구한 걸 보면은 노르웨이의 사례거든요, 그게. 근데 여성 의무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기업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다른 쪽으로 업종 전환을 하거나 한 기업들 사이에서 여성 의무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업의 경우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보지 않고서 막연히 그냥 자기들 쪽에서 유리한 그런 자료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여성 할당제를 하면은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게 뭐 특히 뭐 경제학 쪽에서도 결론이 안 난 얘기고, 독일 메르켈 수상 같은 경우에도 여성 할당제를 계속 반대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걸 보고 이걸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성부 측 그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 정책 추진 위반자 이야기도 듣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경제나 산업에 대한 고려나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경제, 산업, 공직 분야에 있어서의 남성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 제안이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자원부라든지 또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재정당국이나 경제부처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이제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도 있고 논란도 많고 실제로 경제산업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들도 뭐 여러 가지 나뉘죠. 그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용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가 저희들 세대 때 너무 남성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여러분들 이제 그 아버지 세대나 또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은 아예 사관학교도 못 가고 경찰대학도 못 가고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대학 진학도 여성들은 상당히 많이 제재를 받았고 가정 내에서도 이랬던 축적의 결과가 현재 우리 그 중견기업 이상의 이사급 이상의 경우에 4% 정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소수의 여성만 있고, 공직에 있어서도 국장급 이상 같은 경우에 8%인가요? 여기에 불과한 그런 남성 편중 현상이 있고, 이걸 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OECD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하다 보니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정작 그 20대 남성분들이 느낄 때는 우리는 한 번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았던 적도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성 친구들이 차별받은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맨날 여성만 무대하고 여성만 할당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기나긴 역사의 축적과 흐름 속에서 그것을 바꿔나가고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그 시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좀 불이익이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오랜 동안 쌓여있는 그런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그냥 놔두고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고 자연스럽게 이후로 미래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둬야 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 문제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지향에서 가다 보니까 그 개별적인 양성평등 정책 중에 보면 그 사안만 들여다놓고 보면 불합리하고 또 차별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천될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설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아버지 세대 때 여성들이 차별받았으니 이제 여성들 우대 정책을 하겠다. 그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차별받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거죠. 이 얘기를 아주 길고 최대한 듣기 좋은 말로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어이없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할당제에 대한 질문에 표창원 의원의 마지막 말이 실천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할당해서 채용을 하는 건 뭘까요? 군, 경찰, 소방 등의 기관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말만 다르지 여성 할당제와 같은 맥락이죠. 여성 할당제 자체가 여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한 여성 우대 제도이고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도 여성 우대 제도를 이용해서 여성을 더 많이 뽑는 거죠. 단적인 예로 경찰 공무원 체력 시험이 남녀 나눠져 있습니다. 남성의 체력 기준이 더 높죠. 남녀 기준이 다른 것부터 여성 우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규직 채용 전환에 여성 35%를 할당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표창원 의원이 말한 실천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국가에서 여성 할당제를 권고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말장난은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네요. 표창원 의원이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갔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수고요.